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2일 박정호의 핫스팟입니다. 저는 일주일간 진행을 대신 맡은 오마이뉴스 기자 김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네, 긴장되네요. 네. 아니 얼굴은 꼭 산적같이 생기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여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제 라이브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네. 현장에서 하시는데 산적같이 생겼는데 또 생글생글하세요. 그 두 가지 다른 이미지가 겹치는 게 이제 매력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 훈련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월요일 날 아침부터 김진혜영님이 조련 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네. 우리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님. 그거는 여기하고 상관없어요. 네, 그거 아무 모시고. 상관없는. 지난 금요일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네. 정치 현안들이 좀 많은데 많죠? 네, 월요일 아침 네. 또 김진애 형님과 함께 네. 힘차게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금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이 잡혀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요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일단. 왜냐하면 보통 이제 순방 성과 보고는 보통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이제 뭐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 보좌관들이 다 모아가지고 뭐 프레스 릴리스를 하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오부 요인 부르셔서 네. 오찬이나 또 만찬이나 해가지고 이제 브리핑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바로 다음 날 국민 보고로 하셨단 말이죠. 맞습니다. 뭐 이게 이제 대통령님의 워낙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각별하게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한꺼번에 들더라고요. 일단은 좀 이제 대통령이 돌아오셨다. 이제 9,000피가 됐다. 암이 놓인다. 이거 한 가지. 그다음에 직접 들으니까 이제 좀 안심이 된다. 그동안 솔직히 8박 10일인데 네. 열흘 동안에 굉장히 뭐가 많았잖아요. 정말 많은 일이 국내에서.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의 심정은 아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국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솔직히 이번 유럽 순방의 여러 가지 성과들이 제대로 잘 안 알려졌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알리고 싶다라는 거 하나.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제 국내 현안 중에서도 이른바 이제 당정 갈등 네네. 내지는 이제 앞으로의 전당대회에 관련된 이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니까 그걸 직접 얘기를 하겠다. 이번에 왜 순방 기간 동안에 네. 직접 엑소로 수시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수보 회의도 했습니다. 한번 영상 화상으로 회의로 바로 화상으로 시작을 회의도 했고요. 했고요. 그 다음에 엑소로 꽤 긴 맞습니다. 문장에 거기에 이제 주요한 메시지가 여당은 신념의 언어가 아니라 책임의 언어를 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뭐 지난 기자회견 때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큰 그릇이 돼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도 이제 계속해서 일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뭐 정청래 대표가 무슨 뭐 이제 환송 행사에는 안 나왔는데 환영 행사에는 나올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90도로 했네 마네. 그러니까 그런 거 정리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 안심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라 그럴까 하여튼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군요. 왜냐하면 착잡하죠. 제가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나서셔서 저렇게 할 정도가 되면은 일단은 위기 의식이 상당히 높으시다는 얘기예요. 위기 의식. 근데 그 위기 의식이 유럽 성과 보고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단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이제 참정권 침해 이 부분 가지고 뭐 재선거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 이 네. 길에서 일어나는 이거하고 그다음에 뭐 지선 참패 뭐 참패까지는 아니라 지선 실패 이후에 네. 그다음에 당정 갈등. 당정 갈등이 또 이게 건강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뭐 경쟁은 좋은 건데 갈등의 모습으로 비치니까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런 게 오래 가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의식을 가지고 나오신 것 같다라는 게 착잡했습니다. 네. 잘하기 경쟁이라기보다는 네. 서로 좀 헐뜯는 양상이다라는 지적을 아니 뭐 서로가 아닌데 네. 한쪽에서 치받는 양상이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치받는 양상이라고 치받는 생각하는 양상.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자체도 그 순방 기자회견 이 당시에도
여당 내부의 이런 일들에 관련해서 서로 이렇게 막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말고 네. 그리고 같은 진영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전쟁을 해야 되겠냐라는 쓴소리도 했고요. 네. 그리고 모욕하고 헐뜯고 없는 사실 만들어 공격한다면서 없는 거 지어내지 마라. 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나중에 이거 서로 회복을 못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잘하기 경쟁, 합리적 경쟁 논쟁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요거 조금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 뜻은요. 뭐 저는 이렇게 뭐 굉장히 애둘러서 얘기하신 겁니다. 눌러서 근데 이제 일단은 저는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정청래 대표는 지난 10달 동안 여당 대표답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답다라 함은 모든 걸 뭐 정부의 호흡에 맞추는 건 아니지만 정부에 필요한 일을 하고 정부를 뒷받침을 해주고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그거를 더 올리게 해주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간섭하고 억지하는 이런 걸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네. 오히려 본인의 정치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는 이런 거로 보였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특히 지난 그 총선 과정 중에는 이른바 공천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게 정말 지선을 이기자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본인의 연임을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건 여당 대표답지 않다. 거기다가 이제 합당이라고 하는 그것도 실패한 기획을 아무 여론 수령 없이 뭐 본인이 밀어붙이다가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네. 정치적인 실패했고 그다음에 공천에서도 갈등을 일으켰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지선에서 실패를 했단 말이죠. 네. 참패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패한 건 확실한 성공은 아니다라는 표현이 바로 얘기하는 게 이겨야 할 곳을 못 이기고 네. 뭐 이건 굉장한 이제 질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적이 없는 거예요. 여당 대표로서. 여당 대표답지도 않았고 지금도 그다음에 지금 정말 중요한 게 지금 당장 그 참정권 침해해 가지고 올림픽 공원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안 나서고 있잖아요. 이 여당 대표 닿습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분노하거든요. 왜냐 이거를 나서야 되거든요. 여당 네, 대표가. 사실 이게 그럼 여당의 주도판으로 갈 수 있는 이슈일 이슈죠. 텐데. 이거는 이제 그리고 여당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니까 네. 그게 안 되니까 대통령이 그 다음 날 바로 나와서 이거는 원 포인트로 개헌까지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거를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런 걸 여당 대표가 만약 그걸 사실 그런 기회를 주신 거거든. 네, 네. 근데 그런 거를 안 해. 그러니까 여론 수렴 안 하고 그동안에 한 일이 뭡니까? 무슨 단숨에 무슨 그 보안 수사권 수사권 철폐 예. 폐지 네. 뭐 일당원 일투표 이런 거 그런 거를 선언하듯이 하고 이런 거는 꼭 윤석열이 하던 짓하고 똑같이 하는 거거든. 짧게 한 줄로 이렇게 한 줄로 하는 거. 치는. 윤석열 뭐라고 그랬어요? 여성부 폐지. 네네. 그다음에 뭐 1년에 1,000명씩 의사 뽑고 뭐 이런 식으로 딱 하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깝깝워. 근데 이렇게 실적도 없는 사람이고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또 연임에 도전해? 뭐 이거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심정이 야 이건 뭐냐면은 뭐 저는 뭐 항상 너무 정청래 대표가 여당 대표답지 않다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하고 다녔는데 네. 다 모든 정치인은 또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장점이 있으시지만 하여튼 여당 대표로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 그런 거를 아마 대통령은 느끼시면서 대통령은 2년차, 3년차 나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다. 위기다 지금. 네네네. 그러면은 다른 생각 하시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일반인으로 보면은 그래. 지금 맞는 거야? 지금 이렇게 여태까지 일도 제대로 못했고 이번에 선거도 실적이 제대로 좋지 못하고 지금도 제대로 일하고 못하고 있는데 또 연임하러 나서는 거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민주당에서 네. 이 기초광역단체장 당선인들 네. 요 모여가지고 좀 행사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봤습니다. 이거. 네, 정청래 대표도 발언을 하고 김민석 총리도 하고. 정부 기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송영길 대표도 나와서 예. 얘기하고. 네. 제가 김민석 총리의 워딩 중에 새겨 들었던 부분은 네.
이 선거라는 것이 선거의 메커니즘 자체가 네. 정부 여당, 그러니까 정부가 지지율을 쌓아오면서 선거 국면이 되면 그거를 여당에게 토스를 하고, 호스를 하면은 네, 그럼 그거를 잘 거기다가 발전시켜서 빌드업을 해가지고 우리 거로 만들어서 그렇죠. 그 지지율로 다시 대통령을 국정을 받쳐준다. 네. 이거죠. 근데 이제 또 위원장님 말씀에서 또 같이 맞물려서 보면 이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네. 높아지는 과정에서 이 선거 국면에서 많이 좀 주춤, 또 선거 지나고 나서 주춤하는 흐름이 있는데, 그럼 토스를 받은 여당이 제대로 토스를 받은 볼을 잘 다루지 못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당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저기 하지만은 그 우리가 축구에다가 이제 비교 요새 축구도 뭐 월드컵도 하고 그러니까 그죠. 왜냐하면 축구라는 거는 사실은 항상 그렇잖아요. 뭐 스트라이커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팀플레이죠. 그리고 여당 대표는 스트라이커가 아니에요. 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감독으로 누구를 빼고 누구를 하고 누구를 앞으로 하고 이번에는 어떤 대열로 하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대표가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트라이커인 줄 알아. 참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네. 잘 안 서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팀 플레이라는 게 이게 이제 국정도 제가 살짝 어저께 저도 요새 하도 답답해서 여러 가지 보는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네. 하신 거를 봤어요. 거기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은 거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당정 분리를 하니까 왜 저냐 대통령은 당이 뽑는 거다. 당으로 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거기서 그 다음에 당정 분리를 하니까 뭐만 조금만 얘기하면 뭐 개입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제대로 안 하고 뭐 계속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당정 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할 일이다. 이거를 어디서 얘기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그 심정이 노무현 대통령님이 가지셨던 심정이 아마 지금 이재용 대통령이 똑같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니 지금도 특히 기분 나쁜 게 조금만 뭐 얘기하면 당정 개입이라는 거를 끌고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지금 그거를 정청래 대표나 아니면 친청 인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게 뭡니까? 아니 정무수석도 있어요. 근데 정무수석이 뭐 일을 잘 못한 것도 있겠지만 정무수석이라는 거는 당의 일을 잘 연결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교죠, 가교. 그것도 있는데 대통령은 말도 한마디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걸 가지고 막 이용을 하고 악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느끼셨던 그 딜레마 감정을 지금 대통령님이 정말 이거 힘들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다운 대표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거는 이제 그게 우리 당원들이 아마 그렇게 좀 판단하시지 않을까요? 그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러게요. 많은 국민들이 하여튼 정청래 대표는 여당 대표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각자 이제 정치인은 선수니까 네. 각자의 장점도 있을 것이고 할 그럼요.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울리지 않다. 뭐.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어제 밤에 네. X에다가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그건 못 봤는데요. 이게 네. 중앙일보 기사였던 것 같은데 네. 한국의 이 국제 경쟁력이 네. 상당히 올랐다. 네. 27위에서 21위로 오른 거. 껑충 올랐다. 그거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답답함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네. 성과들이. 네. 그리고 또 유럽 순방 기자회견에서도 밖에 나가니까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우러러보더라. 말이죠. 뭐 그런 이제 성과들이 있는데 네. 정작 언론에 잘 스포트라이팅이 안 되고. 아니 이제 작년에 취임하시자마자 그때 G7에 갔었잖아요. 네네, 그죠. 그때는 사실 준비 안 되고 한 2주인가 뭐 한 달 만에 바로 갔잖아요. 그냥. 네. 그래 20일 만에 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Korea is back. 이거였어요. 한국 돌아왔다. 한국이 돌아왔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빛의 혁명을 거쳐서 그렇죠. 민주주의를 지켰다. 그거에 대한 모범국으로 이제 Korea is back. 그러니까 we are going to run 뭐 이런 거죠. 네.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를 1년 동안 너무 잘 봤단 말이죠. 그동안 보니까 이번에도 저거 보니까 왜 프랑스 대통령이 예. 트럼프 옆에 옆자리 이재명 해줬다. 대통령 앉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 대신 마크 좀 해줘.
저 사람 좀 저 트럼프 무리 못 당하겠어. 네, 저도- 이재명 대통령 당신은 좋아하는 것 같고 당신은 존중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좀 옆에서 마크 좀 해줘 1시간 반 동안 그런 뜻이 담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90분 동안 얘기를 했다고 아니 하는데.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작년에 뭐 한 2달 한고 두세 달 동안에 취임하시고 아니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네. 관세 전쟁은 어떻게 될지 뭐 별의별 고민을 다 했는데 미국에 갔다 오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니 너무 잘 다루시잖아요. 거기다가 똑똑하게 중간중간에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란 이런 거 있을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따끔하게 침도 그렇죠. 놓으시고 네. 근데 그런 게 국제사회에서 저거 웬일이야? 아니 대한민국이 우리가 해야 될 얘기를 하나 EU는 못하는 얘기를 유럽이 해야 될 얘기를 막 대한민국이 하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도 너무 요새 좋아하고 네, 네. 좀 뭐 마크롱뿐이에요. 그 저기 뭐야 캐나다 총리도 좋아하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요새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정확하게 우리가 빛의 혁명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의 수준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경제 선진국이었어요. G8을 바라보는. 그런데 이제 경제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제 사회에서도 말하자면 밀당을 할 줄 아는 이런 균형의 이걸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외교력과 근데 외교력이 어디서 나오냐? 문화력에서 나온다. 문화의 힘. 작년에 우리 K-pop 디먼 헌터스가 그냥 저길 쳤잖아요. 미국을 완전히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벌써 개봉한 지 1주년이 됐습니다. BTS 네. 거기다가 제니명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우리나라의 문화 강국으로서까지 이 국력이 이만큼 올라가서 대통령은 밖에 나가면 그걸 너무나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서 성과가 있단 말이죠. 이번에도 미국이 트럼프가 또 군함 10개 좀 만들어주고 우리는 기술력이 없어. 우리는 대한민국 뭐 때문에 우리가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도 있고 자본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는 때인데 이걸 못하니까 깝깝하시죠. 근데 이럴 때 이번에도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그것뿐이에요. 저기 레오 14세 할 때 교황. 내년에 네. 솔직히 지금 이제 북한하고의 교착 상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트럼프 플러스 레오 14세 정도밖에 없잖아요. 네, 네, 지금 뭐 어떻게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요번에 레오 14세한테 그것도 부탁도 하시고 이런 거 같은 게 이런 게 하나하나 다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할까? 트럼프는 지금 이제 이란 전에서는 완전히 손들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본인도 이제 올해 말에 또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될 텐데 네, 네. 이럴 때 북한하고의 뭐를 좀 고리를 삼지 않을까 이런 등등 이런 거를 또 외교에 이거를 삼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실제로 그런 삼고. 것들이 네. 지난 열흘 동안 그런 것들이 하나라도 나오고 있어요. 쓸데없는 정말 90도냐 75도냐 그게 무슨 뜻이냐 한동훈보다 정말. 숙였냐 안 숙였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랬죠. 아니 왜냐하면은 솔직히 언론은요 그런 게 더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와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연임에 도전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 같은 거나 정말 유치 찬란한 것들 이런 것들만 가지고 하니까 대통령 답답하시죠. 그렇죠. 제가 또 위원장님의 방송을 좀 보다가 네. 또 귀를 쫑긋하고 들었던 내용이 네. 도그마와 아젠다 네. 얘기인데 네, 네. 사실 그런 거 열심히 들어. 그럼요. 좋아. 공부 열심히 하고 특히 공부 중에 복습도 좋지만 선제 학습하는 사람 나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아젠다를 글로벌적으로 딱 설정을 하고 네. 그거를 국내에서도 조명을 받기를 또 원하고 네. 이게 또 국내에도 영향을 끼치니까요. 네.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런 아젠다를 던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당권파로 네. 정청래 네. 대표를 위시하는 이제 그런 사이드에서는 이제 일정 정도의 그런 한 줄짜리 그런 도구마죠. 교시. 교시 정치.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딱 사로잡을 수 있을 거다. 뭐냐면은 저기 보안 수사 폐지 찬성하면 내 편, 나 찍었고 반대하면은 저쪽 편.
누구를 찍든 딱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국정하는데 저도 지난주에 저는 보안 수사 요구권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남편은 다 폐지해야 된다고. 우리 집에서도 막 싸워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예요. 그거는요 하나의 수단이고 그걸 만약 했다가 뭐가 문제가 되면 그걸 또 바꾸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근데 가장 저기한 게 그걸 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수기를 안 해봤어요 국회에서.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줬죠, 사실은. 안 하고 왜 공약으로 해가지고 저기 그 여당 대표의 공약으로 해가지고 그걸 풀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너무 나는 검찰 얘기만 나오면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검찰 얘기만 가지고 나오는 사람 수상한 사람. 그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것밖에 얘기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법사위의 위원장으로서는 솔직히 내란 때 그거 하는 게 주요한 역할을 하셨지만 개중 가장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있기 때문에 글로 가면 돼요.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국정은 딱 옳고 그름보다는 이걸 하면 한 10%가 또 여기서 소외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거는 또 풀어야 되냐. 이런 걸 가지고 복합적으로 다면적으로 이걸 아젠다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아젠다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능하지 못하니까 도구만을 들고 나오는 이런 무능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계속해서 아젠다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아젠다, 어떤 아젠다, 세계에 대한 아젠다. 뭐 근데 그게 여당이 마이동풍이니 얼마나 깝깝합니까? 저도 깝깝합니다. 제가 솔직히는 민주당이 이제 저도 20 몇 년 됐나? 23년 됐는데 23년 동안 민주당 안에서 많이 깝깝하던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국힘도 똑같아. 국힘도 당에서는 국힘은요 이걸 잡잖아요. 정권을 잡으면 그다음엔 다 공무원들한테 맡겨요. 공무원들이 다 가져오는 거 가지고 해. 그리고 거기는 딱 정부에 엎드려. 정부에 엎드려 정부에서 아젠다를 세팅해 주는 걸 자기네들이 들고서 자기네들 아젠다인 척해. 근데 여기는 이건 여당이 됐는데 아니 대통령이 새로운 국정 아젠다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새로운 또 저기 장관들 수석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들을 능력이 없으니까 옛날 도구말을 자꾸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심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미래지향이냐. 한심합니다. 한심합니다. 답답합니다. 깝깝합니다. 한심 깝깝 말씀 주셨는데 또 민주당 내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두고 이거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하는데요. 지금 뭐 이번 주 안에 사퇴를 하냐 마냐 뭐 이런 언론 보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어떻게 보냐고? 출마할까요? 뭐 저는요. 그러니까 세 가지 길이 있어요. 그거로만 보면 출마한다, 끝까지 간다. 출마했다가 중간에 드롭한다. 접는다. 그러니까 상황을 봐야 안 되면 접는다. 그다음 출마 안 한다. 난 뭘 해도 상관없어. 그건 본인의 자유예요. 뭐 본인의 선택. 근데 만약 출마를 하잖아요. 출마해가지고 만약 간다 그러면은 이 앞으로 2달 동안 저는 뭐 제일 걱정하는 건 이거죠. 2달 동안 엄청나게 쓸데없는 도구마 싸움을 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유시민 비평을 하겠다 이거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고요. 어떻게 그 시점이 되니까 또 조금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조국 전 대표도 어저께 또 들고 나오는 이유가 아니 그거 못 참아서 또 나오는 거거든요. 이 싸움에 끼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2달 동안에 서로 상책해주고 서로 할 말 못할 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국정 지지율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속상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뭐 항상 싸움은 피하고 싶지만 최고의 싸움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지만 하면은 합니다. 싸움하면 합니다. 이깁니다. 제가 어제 이 소셜 미디어를 살펴보니까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글이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불출마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모양새, 그러니까 치받는 이런 모양새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냈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글을 인용을 하면서 또 공감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직접 말은 못하고 또 우원식 의장 비겁해. 정말 국회의원들 정말 비겁해. 꼭 우원식 의장한테 꼭 기대야만 합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 그러니까 진영 자체의 위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이게 대표가 치받고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은 계속 합당하려고 매달리고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 같은 파워 스피커들은 뭐 자꾸 대통령 공격하고 네. 민주당 공격하고 좋은 모습 아니죠. 좋은 모습이 아니니까. 지금 저기 글이 나오고 있네요. 네. 네. 뭐 나갈 생각이 없다. 네.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지금이 그 민주당이 지금 이 민주당이 맞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얘기도 했고요. 뭐 민망하고 부끄럽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럼 이게 근데요. 예. 저는 우원식 의장한 건 포지션이 스탠스가 좀 다릅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이 노무현의 그 당이 맞냐, DJ의 그 당이 맞냐? 아닙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진화해야 됩니다. 그 당은 새로운 아니에요. 사람들도 들어오고요. 새로운 사람도 들어오고 네. 새로운 의제를 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고 진화하기를 바래요. 똑같은 당 아닙니다. 그다음에 당시에도 싸움이 없었느냐? 엄청나게 싸움이 있었어요. DJ 때도 싸움이 있었고 DJ 때는 뭐 조금 덜 싸움이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DJP라고 하는 네, 것 때문에 솔직히요 그거는요 솔직히 우리 민주진영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배반이에요. JP하고 손을 잡는다, 네. 보수하고 같이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걸 했다. 저도 그때 속으로는 솔직히 처음에는 DJ를 왜 저렇게까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 그렇게 안 하면 못 이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았거든요. 네네. 그랬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때는 안 싸웠습니까? 난닝구 백바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때도 뭐 그래가지고 싸웠죠. 분당까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쯤에는 뭐냐? 지금은 분당까지 되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도 우리가 합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지. 똑같은 당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갈 뿐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는 그 멸칭이라는 말, 네네. 뭐 이런 말까지도 하는데 저도 요새 그렇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문조 털레우라는 말. 네네. 그걸 이제 멸칭이라고 저는 안 씁니다. 그 말을. 제가 안 쓰는 이유는요. 정확하게 거기에 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네. 저는 뭐냐면 가령 조털레우 같은 거는 당연히 얘기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털은 여기도 찔리겠네. 여기도 털 있네. 근데 그거 다 알지만 문은 문재인, 조는 조국, 예. 털은 김어준, 씨. 그다음에 레는 정청래, 네. 그다음에 유는 유시민 이런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거 창시자가 이제 최한옥 TV라고 하는 데서 창시자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예, 예. 거기 제가 이제 오늘 여러 얘기를 하는데 최한옥 TV 근데 이거는 뭐 맨 처음에는 문조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셋이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6월달에 네. 이제 정권을 창출을 했는데 네. 그때 나오자마자 사면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 그렇죠. 사면 얘기하고 사면 막 해달라 대통령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타나서 하고 또 나오고 나니까 조국 대표가 진중하지 못하게 나와서 거기에 김어준이 뭐 언제 출마하실 예, 겁니까? 뭐 이런 소리 대권 하니까 얘기 끄집어내죠. 못마땅하니까 문조 토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전투표 그러다가 정청래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예. 그러다가 이제 정청래 대표가 나와서 네. 정청래 대표가 나왔는데 올 1월달에 합당 얘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기습적으로 그때 기자회견 했죠. 기자회견 하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문조 털내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가 된 거는 그 다음에 유시민이 작년에 12월 달부터 좀 이상하게 낌새가 이상하더니 아니 합당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조국 대표도 대통령 되려 그러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소리 하니까 문조 털내 유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멸칭이라고 꼭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일종의 털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 멸칭 아니고요. 그럼요. 애칭입니다. 그리고 원래 김어준 공장장을 털보라고 부르는 건 다 애칭으로 부른 거예요. 보통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네, 다 털보를 털보. 그리고 불러요. 털보는 우리가 이미지가 좋아요. 네. 좀 뭐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근데 여기는 정말 위도 털보고 밑에도 털보고 여기가 머리만 아니구나. 여기 영향이 못 올라갔어요. 여기서 멈춰가지고.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요새 이제 하도 많이 저는 이제 솔직히 이 문조 털레우가 2020년에 최고의 이제 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안 쓰지만 너무나 쉽게 이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새는 공중파에서도 쓰고 일반 언론에서 다 쓰는데 이거를 꼭 멸칭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신다, 운운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게 저는 좀 그것도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럴 때 털털 웃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허허하고 이렇게. 네네. 아 그래. 왜냐하면 나한테 서러운 뭐 말하자면 내가 윤석열 정권이 나온 거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한테 그게 있잖아요.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많은 반감은 왜 윤석열 발탁했어? 네네. 왜 윤석열 대통령 내버려둬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시 가면은 좀 없어집니다. 이럴 때 그리고 왜 조국은 지금 나오냐? 조금 이따 더 나와라. 조국은 왜 이재명 대통령이 되자마자 사면시켜 달라고 그러며 나오자마자 대권 얘기하며 왜 나오자마자 왜 1년 차에 합당 얘기하냐? 이거 못마땅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알아서 그런 게 좀 반영이 됐구나. 그렇지만 이게 전직 대통령이라면 이런 걸 허허 웃어 넘기고 이렇게 좀 오히려 껴안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도 못 해봤고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아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그 5명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국 전 대표 얘기 조금 한번 네네. 할까 하는데요. 네. 어제였죠. 어제 또 페이스북에 10가지의 질문 던졌습니다. 평택을 재선거와 관련하여 민주당이 답해야 할 10가지 질문 이러면서 과거 민주당 규책 사유 지역에 무공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 왜 공천했냐라고 각을 세웠는데 그 10가지는 띄워보세요. 네 저기 지금 저걸 1, 2, 3, 4 오른쪽도 또 하나 있어. 네 10번까지 있죠. 아 이거 두 개 같이 좀 띄워봐. 같이 띄울 수 있나? 근데 이게- 같이 띄울 두 개를 내가 어저께 이걸 보면서 네. 내가 이걸 보면 두 개 같이 띄우세요. 두 개 같이 띄우면 내가 제일 웃긴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이런 거는요 원래 한 페이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 페이지. 나는 정말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두 개를 같이 보이게 하는 게 거기 두 개 양쪽 페이지에 5개인데 거기에 조국 얼굴이 두 개가 다 들어있어. 아유 왜 정말 정말 유치뽕짝이야 정말. 이거는요 이거 10개를 정리하면 딱 3가지로 정리되거든요. 네네. 그 딱 3가지만 해가지고 중요한 것만 딱 3가지로 얘기해가지고 해야지. 뭐하러 그걸 10가지 꼭 교수 티를 낸다니까. 길게 하는 게 좋은 답이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는. 교수 티 내지 마세요. 그게 답답하고요 일단은. 네. 그거를 10가지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웃기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저는 아주 원천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조국 전 대표와 조국 혁신당의 문제는 이거예요. 첫 번째, 너무 성급해. 항상 조급해. 왜 지금 보름 됐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한 18일, 보름 19일? 됐습니다. 네, 네. 그죠? 지금요 아직 나설 때 아니에요. 전 대표 지금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해도 돼요. 네. 왜 나서서 근데 며칠 전에 김준영 나와서 새 원내대표 나와서 얘기하고 신장식 얘기하고 또 조금 이거 봐 두 개를 쓸데없이 답안지를 2개를 써놓고 거기다가 얼굴은 2개로 박아 이게 딱 조금 이상하게 또 자세는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거 내 얼굴은 나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보여주잖아요. 나 이런 게 다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요 딱 하는 게 아니라 3개만 딱 얘기해가지고 그 3개를 우리가 누가 10가지를 가지고 다 얘기합니까? 쓸데없이. 정말 촌스러워. 촌스럽고 유치하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하는 게 일단은 네. 조국 대표의 문제가 항상 너무 성급하다는 거예요 문제. 조급해. 왜냐하면 저번에 합당권도 너무 조급하게 나온 거고 네. 작년에 사면권도 너무 조급하게 나온 거고 사실 2년 다 채우고 나왔으면 조국은 정말 차기 대선 후보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야 된다 쫄르고 거기에 전임 대통령 막 동원하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조급한 게 가장 문제고요. 네. 그게 거기에 조국 혁신당까지 동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네.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은 당신 당이나 얘기하세요. 민주당에 개입 좀 하지 마세요. 왜 맨날 민주당을 걸고 넘어져? 왜 그럽니까? 민주당하고 연대하자. 뭐 합당한다니까 무슨 연대하자.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너무 한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과 그러니까 하여튼 첫 번째는 너무 학자티에 유치한 거 정말 좀 세련돼집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좀 조급하지 좀 맙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제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어떤 그렇죠. 타이밍에 내가 어떻게 네. 나서느냐. 그다음에 이제 조국 대표는 아무 때나 꼭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박지원 대표가 뭐라고 그랬고 뭐 손혜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고 이런 것 때문에 나와서 아니 그런 거 좀 비판 좀 받으면 큰일 나나? 아니 비판 좀 받으면 큰일 나요? 아니 받는 게 뭐가 나는 잘못이 없어요라고 꼭 주장해야 됩니까 그렇게? 정말 위원장님 정말 말씀이 정말 어리석어. 긁히는 걸 못 참는다. 왜 긁히는 걸 이렇게 못 참아요? 정치인의 기본은 긁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아서 핵심만 딱 해가지고 그거 얘기를 그럼 저 사람은 진짜 큰 사람이구나. 때가 되면 또 쓰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아무 때나 나서가지고 나 긁혔어. 그냥 10가지씩이나 돼서 나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큰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그 타이밍 말씀하셔서 말인데 네. 또 지난 원래 일요일에 정치 이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출연합니다. 근데 어제 또 이 신장식 네. 지금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을 구성하자라고 얘기를 또 했는데 그게 같은 시간대에 조국 그게 대표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빌드업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이게요. 그 오페라가 정말 좋은 건 뭐냐면은 그 피가로의 결혼 같은 데도 네네. 그러는데 서로 다 다른 음조로 얘기하는데 그게 전체가 화음이 전체가 하나의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이제 모차르트가 천재라는 얘기인데 조국 혁신당은 천재가 아니야. 좀 둔재야. 서로 다른 얘기를 해. 얘기는 한 것 같아. 자기네들끼리 뭐 목소리를 내자고.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불협화음이야. 아니 누구는 연대하고 아니 한쪽에서 연대하는데 신장식 의원 연대 얘기하는데 조국 전 대표는 왜 나 잘못했다고 그래. 이거 가지고 과거를 힐난하고 다시 얘기를 하고. 다시 파묘해서 얘기하고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이러고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또 저기 원내대표는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뭐 이런 당분간 합당이나 이런 건 없다. 이런 네. 거 딱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안에나 제발 좀 안에서 화음을 좀 만들어 보세요. 아니 근데 또 이 또 조국 전 대표 얘기도 했으니 또 유시민 작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저는 어저께 조국 대표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가 이제 나오는데 네. 유시민 작가한테 이제 거기에 이제 얹혀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또 그 유시민 작가가 이제 뭐 비평을 한다고 하면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세요? 영향이 있을까요? 어떤 영향이요? 그러니까 뭐 유시민 작가가 여기저기 나와서 말을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아니 뭐 유시민 작가가 솔직히 유시민 작가는 당원이 아닙니다. 김어준도 그렇죠. 당원이 네. 아니듯이.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 나오는 후보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령 정청래 대표가 후보로 나온다면 정청래 대표를 지원해주는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글쎄 지원해줄 얘기가 별로 있을까?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니네들은 왜 합당 같은 거 안 하냐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네. 다만 후보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김민석 후보한테는 예전에 네. 뭐 김민세라 불렀던 시절의 여러 가지 얘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글쎄 만약 김민석 후보한테 김민세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예전에 많이 비판을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정몽준 후보하고의 단일화가 DJP 이상의 효과를 내서 결국은 겨우겨우 우리가 그때 그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킬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석 당시에 그때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김민석 의원은 당시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충정을 보였던 거고 그다음에 유시민은 유시민대로의 충정을 보였던 거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저는 이 민주 세력에 대한 충심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얘기할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뭐 얘기하겠지. 왜 니네들은 우리들 사람을 안 써. 많이 썼는데요.
근데 제가 김진애도 썼는데요. 김진애는 뭐 저기 직은 아니지만 뭐 네. 그냥 뭐 민간 자문위원장직이지만 음. 뭐 저 그냥 민간 자문위원장직으로 월급도 없는 직이지만 저는 뭐 제가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제가 이제 유시민 대표님이 유시민 이제 작가님이 이번에 나와서 얘기하신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제가 제 저기서도 얘기했는데 네. 뭐 몇 가지 얘기하면 유시민 이제 요번에 아주 본격적으로 노무현 재단 관두고 네, 그렇죠. 청년 활동, 비평 활동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세 가지만 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플랫폼에만 나가지 말 것. 네. 뉴스공장에만 나가지 말고 매불쇼에만 나가지 말고 아. MBC에만 나가면 그 자기네들끼리만 놀면은 그러면은 정말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 그거 하면은 또 똑같은 얘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 것. 여러 채널에 나올 것. 두 번째는 토론에 좀 나오실 것. 혼자서 토론. 얘기하지 말고 토론에 나올 것. 그다음에 세 번째 아무리 심각한 얘기를 하셔도 얼굴은 부드럽게 이쁘게 메이크업도 좀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알술신잡 할 때 네. 우리 같이 했거든요. 알술신잡은 하루 종일 메이크업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 이쁘게 보여야 되거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그 매불쇼나 그 뉴스공장에 나와서 그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정말 혐오에 사로잡혀서 하는 얘기가 전혀 이게 말이죠. 전혀 유시민 작가님 개인한테만 안 좋을 게 아니라 우리 또 조국 대표한테만 안 좋은 게 아니고 김어준 공장장이나 최욱한테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진영에 안 좋아요. 왜냐하면 유시민은 사실 여태까지 진영을 초월한 일종의 지식인으로 자리매김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나와서 이건 진영의 스피커도 아니고 개파의 스피커가 돼버렸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젊은 사람들로서는 뭐 저래? 왜 이러는 거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막 이러는 거거든요. 아니 수상하진 않아요. 수상하지 그냥 않습니다. 이상해. 이상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번에 나오실 때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겠지만 좀 저기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뭐 이렇습니다. 단지에서만 노시지 말고 밖에 나와서 여러 사람들하고 좀 얘기 들으시면은 그거 좋아요. 제가 이 얘기하면은 제가 유시민 작가님 나이 많다고 막 뭐라고 그러는데 제가 2020년에 네. 제가 열린민주당의 국민 추천으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음. 그때가 유시민 작가 나이였습니다. 아. 그때 다시 태어났거든요. 네. 다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거든요. 네. 신나게 귀엽게 유시민 작가님도 제발 좀 만약 정말 다시 비평 활동 왜냐하면 여태까지 평론 안 하겠다가 돌아오고 이런 것 설명도 좀 하시고요. 내가 왜 그렇게 내가 왜 이런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런 거 하느냐 그걸 사실 유시민 작가의 특징이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다음에 쉽게. 다른 사람들이 한테 빙의해서 얘기하는 재주 아니에요. 근데 그 재주를 잊어버리시고 본인 얘기만 막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김진애 위원장님과 함께 네. 얘기를 듣다 보니 손소리 전문가. 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는데 자 이제 지금 화면에 민주당 오늘 최고위 지금 실시간입니다. 예, 실시간 지금 정청래 대표 얘기하고 있고 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이 여의도 정치권이 민주당이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또 김진애 위원장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건투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